제1부 풍우나 대조영 큰별이 떨어질 때 가도 가도 아득한 지평선뿐인 광야 넓디 넓은 초원을 바람처럼 가르는 세필의 말이 있었다. 맨 앞을 눈처럼 희디흰 백마가 그 왼쪽으로 잘 익은 알밤처럼 붉은 빛이 반들거리는 적토마가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백마 오른쪽에는 까마귀처럼 검은 흑마가 달리고 있었다. 3명의 청년 장수는 각자의 말 등에 바짝 엎드려 말을 몰고 있었다. 백마에 탄 장수는 용문이를 새긴 전통과 큰 활을 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야성 성주의 아들 대조영이 틀림없었다. 대조영의 왼쪽 적토마에 탄 몸집이 작고 가냘픈 청년은 이나루이고 오른쪽 흑마에 탄 우람한 몸집에 피부가 검붉은 청년은 오수부였다. 이들은 대조영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의형제로 맏형 대조영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충실한 부하이기도 했다. 박작성이 보인다. 한 발 앞서 조그만 언덕으로 올라선 대조영이 말의 속도를 늦추고 허리를 펴며 말했다. 그러자 이나루와 오수부도 허리를 펴 지평선 저쪽을 바라보았다. 아득한 지평선 저쪽에 신기루처럼 가물가물 박작성의 윤곽이 떠오르고 있었다. 저녁이면 닿겠군. 이나루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다. 평행선까지 사흘이면 될까? 오수부도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틀 안에 도착해야 돼. 대조영은 한시가 급하다는 듯이 말하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뒤쪽 저만큼에서 10여 명의 말탄 무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대조영의 부하 기병들이었다. 대조영은 말을 달리면서도 줄곧 아리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리 낭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대조영이 아리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동맹 때였다. 동맹은 고구려의 최대 명절이다. 10월 보름날부터 사흘 동안 온 백성이 춤추고 노래하며 풍년을 감사하는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과 그분의 어머니이며 물의 신인 유아부인에게 올린다. 고구려 오부를 대표하는 감들이 멧돼지를 잡아 백두산 신단수 밑에서 제를 올리고 평양성에서는 임금과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무술 경기가 열린다. 대조영은 3년 전 동맹제 때 이 무술 대회에 참가했었다. 이날 대조영은 참검술과 마술 그리고 궁술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궁술 대회에서는 누구나 입이 벌어지게끔 솜씨를 발휘했다. 그때의 궁술 대회는 말을 타고 살아있는 짐승들을 쫓아가며 활을 쏘아 잡는 일종의 사냥대회로 치러졌다. 무사들에게는 각각 3대의 화살이 주어졌고 얕은 동산에 멧돼지와 노루, 토끼와 너구리 등을 풀어놓았다. 징소리와 함께 무사들은 말을 달리며 짐승을 사냥했다. 그런데 오직 3대의 화살만 쓰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무사들은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멀쩡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그런데 대조영은 3대의 화살로 멧돼지와 노루 그리고 토끼를 잡았는데 화살은 모두 이 짐승들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대의 무술 솜씨는 틀림없는 대장군감이로다. 임금은 대조영에게 용이 새겨진 전통과 대궁을 상으로 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태대대로 연개소문은 손수 수를 따라 주었다. 어아 어아 우리 조상님의 크신 은혜와 높은 공덕 배달나라 백성들 누구라도 잊지 마세. 어아 어아 착한 마음 큰 활이고 나쁜 마음 관역이라. 우리들 누구라도 사람마다 큰 활이니 활줄처럼 하나이며 착한 마음 곧은 화살 한 마음으로 똑같아라. 여인들이 춤추며 어아가를 노래하여 우승자를 축하했다. 그런데 잔치상에 모인 재상들 가족 중에 빼어난 미모의 젊은 여인이 문득 대조영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대영 이만서 대감의 고명딸이라 했다. 그게 아리였다. 이날 밤 대조영은 첫눈에 반해 버린 아리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오수부와 이나루도 모르게 혼자 이만서 대감집을 찾아갔다. 먼데서 아리 낭자의 그림자만이라도 봐야 잠을 자겠다. 대조영은 오직 아리에 대한 그리움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이만서 대감집 담장을 넘었다. 그리고 아리가 있음직한 별채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별채의 방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다. 대조영은 그곳에 아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엿보았다. 그런데 신의 도움인지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모습을 나타냈다. 아리였다. 아리는 둥근 달이 떠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잔잔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달이 떠오르니 아름다운 님의 얼굴이네. 님이시여, 내 가슴속 그리움은 끝이 없네요. 이 노랫소리가 대종의 가슴을 끓게 했다. 대종은 흥분하여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화답의 노래를 불렀다. 달이 떠 밝게 비추니 아름다운 님의 얼굴이네. 아름다운 님을 만났으니 내 어찌 기쁘지 않으리요. 어머나, 누구냐? 아리의 몸종 시옥이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본체로 달려갔다. 그러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하인들은 대조영을 잡아 임대감에게로 끌고 갔다. 이놈 감히 내 딸을 희롱하다니. 임대감은 노하여 칼을 뽑아들고 당장이라도 대조영의 목을 베려 했다. 그러자 아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아버님, 노염을 푸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소서. 그는 소녀가 장차 지아비를 모시고자 마음에 새긴 난군이옵니다. 뭐라고? 그를 죽이시려거든 소녀도 함께 벌하소서. 소녀가 그를 청하여 담장 안으로 불러들였나이다. 아리의 이 거침없고 당돌한 말에 임대감도 놀라고 대조영도 놀랐다. 임대감은 대조영을 3일 동안 강에 가두고 딸의 진심을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아리가 진심으로 대조영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임대감은 돌아가 정식으로 청혼하면 그대를 사이로 받을지 생각해보겠다 하며 대조영을 풀어주었다. 대조영은 기쁜 마음으로 부여성의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다. 부모님도 이 혼사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조영의 어머니 고부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래서 혼인 날짜를 잡지 못하고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린 지 3년이 흘렀다. 대조영은 그동안 몇 차례 아리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 그러던 자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연개소문이 죽은 것이다. 연개소문 대장군께서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고구려는 어떻게 되는 걸까? 서기 666년 여름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은 연개소문이 죽었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연개소문,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싸움마다 승리한 백전백승의 명장이며 고구려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그 위세를 온 세상에 떨친 영웅이다. 연개소문은 일찍이 재상이던 아버지 뒤를 이어 지상자리에 올라 고구려 제27대 임금인 영유왕을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영유왕은 이복형인 영양왕과는 달리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당나라가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하여 고구려의 서북쪽 부여성에서 시작하여 남쪽 바레만에 이르는 1천여 리에 걸쳐 긴 성을 쌓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당나라에 사신을 자주 보내어 환심을 사려 했으며 군사 기밀에 속하는 고구려의 지도까지 당나라에 바쳤다. 이에 연개소문이 당나라는 틈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적국이옵니다. 그런 적국의 군사지도를 넘기는 것은 스스로 그들의 신하가 되고자 함입니다. 이제라도 군사력을 키워 적의 침략에 대비하셔야 하옵니다. 하고 간청했다. 그러자 영유왕은 연개소문을 먼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쌓는 현장으로 보내버렸다. 조정에서 임금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성 쌓는 일이나 감독하라는 것이었다. 연개소문은 불평 없이 성 쌓는 일에 매달려 마침내 631년에 천리장성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이에 영유왕이 당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관을 헐어버렸다. 경관은 중국 수나라와의 전쟁 때 죽은 고구려 군사들의 유해를 모아 묻고 그 위에 커다란 탑언덕을 세운 것으로 오늘날의 국립묘지와 같은 곳이다. 이런 성질을 당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헐어버린 것이다. 경관을 헐다니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영혼들에 대한 무독 아닌가? 사남께서 피땀으로 이런 업적을 아우가 스스로 무너뜨리다니 하늘이 노하고 땅이 통곡할 일이로다. 민심이 임금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경관을 허문 것은 고구려인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개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동명성왕 고주몽이 나라를 세운 뒤 이웃 나라인 중국과 끊임없이 세력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다 제19대 강개토대왕 시대에 이르러 고구려의 영토는 엄청나게 확장되었고 반대로 중국의 영토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서기 598년 중국 진나라의 왕을 죽이고 수나라를 세운 문제는
육군과 수군 30만 명으로 고구려를 침략했다. 수나라의 위세를 떨치고 고구려를 굴복시켜 신하의 나라로 삼으려는 야심에서였다. 그러나 수나라는 고구려군을 꺾일 줄 모르는 긴 저항과 장마 그리고 전염병으로 군사의 대부분을 잃고 물러갔다. 아버지 문제를 죽이고 임금이 된 수나라의 양제는 611년 육군 113만 명과 수군 그리고 고급 부대까지 합쳐 200만 대군을 앞세워 고구려를 다시 침략했다. 이때 육군은 4월에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고 수군은 대동강으로 상륙하여 고구려의 임금이 있는 평양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수나라 수군은 고구려군에게 크게 패하고 물러갔다. 요동성을 포위한 수나라 육군은 성을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없자 30만 명의 별동부대로 하여금 평양성을 향해 진격토록 했다. 이때 고구려군의 총사령관인 을지문덕 장군은 거짓 패하여 물러서면서 적군을 살수로 유인했다. 적들이 도망친다. 모두 잡아 없애라. 평양성까지 단숨에 무너뜨리자. 수나라 대군은 고구려군을 뒤쫓아 기세 좋게 강을 건너려고 살수에 들어섰다. 이때 강 상류를 막아놓고 기다리던 고구려군이 볼을 허물자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수나라 대군을 덮쳐버렸다. 수나라군은 강물에 빠져 죽고 고구려군의 창검에 찔려 죽어 겨우 2,700명만이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양제는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도 대군을 일으켜 쳐들어왔다. 그러나 번번이 고구려군에게 격퇴당했다. 그리고 618년 양제가 부하에게 피살되면서 수나라도 망했다. 수나라를 멸망시킨 이연은 당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 임금인 고조가 되었다. 수나라 대군과 맞서 거듭 승리한 고구려의 영양왕은 전사한 병사들의 유해를 모아 경관을 세우고 고구려인의 얼이 살아있음을 후세에 영원히 전하도록 했다. 그런데 형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영유왕이 민족의 자존심이 담긴 경관을 헐어버린 것이다. 이 일에 백성이 분노하여 임금을 비난하자 평소 연개소문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간신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이 백성을 선동하고 있나이다. 연개소문이 장차 임금이 되려고 세력을 키우고 있나이다. 어리석은 임금은 이들의 모함에 넘어가 마침내 연개소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미리 한 연개소문이 먼저 평양성을 공격하여 반대파 대신 100여 명을 죽이고 임금을 내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유왕의 조카인 보장을 앉히니 이가 고구려의 제28대 임금인 보장왕이다. 연개소문은 최고 대신인 태대대로가 되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었다. 이것이 642년의 일인데 연개소문은 내 꿈은 오직 하나, 내 나라 고구려를 광개토 대왕 시대에 그 웅대하고 강했던 나라로 키우는 것이요. 우리는 군사력을 키워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고 나아가 광개토 대왕 때의 광활한 땅을 되찾아야 하오. 이 영광스러운 대역사를 우리 힘으로 반드시 이룩합시다. 하며 군사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워 제2대 당나라 황제가 된 태종은 연개소문이 하는 일이 못마땅했다. 당나라에 공손하던 영유왕을 없애고 보장왕을 임금자리에 앉힌 것도 못마땅한 데다 군사력을 키우면서 신라를 집적거리는 것도 그러했다. 신라는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고구려의 땅 500리를 빼앗았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이 땅을 찾으려고 신라를 공격하여 2개의 성을 되찾자 이에 신라는 당나라에게 도움을 청했다. 우리 당나라에게 복종하고 있는 신라를 공격하다니 내 연개소문을 쳐서 무릎 꿇게 하고야 말겠다. 당태종은 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645년 3월 고구려의 계모성과 요동성을 깨뜨리고 6월에는 안시성을 포위했다. 연개소문은 고혜진과 고연수 두 장수에게 15만 군사를 주어 안시성을 구원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나라 군사와 정면 승부를 벌이다가 참패하고 당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이런 패배에도 연개소문과 안시성 성주 양만추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용감하게 대항했다. 안시성 공격이 뜻대로 안 되자 당태종은 5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 60여일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흙을 쌓아 안시성 옆에다 안시성보다 높은 토산을 만들었다. 이 토산을 통해 대대적인 공격을 하여 안시성을 함락시킬 작정이었다. 그러나 기초가 약한 토산의 한쪽이 무너지면서 안시성의 일부 성벽도 무너져버렸다. 이때 고구려군은 재빨리 무너진 성벽 틈으로 달려나가 토산을 점령해버렸다. 토산을 되찾아라. 당군은 토산을 빼앗기 위해 3일 동안 총공격을 펼쳤지만 고구려군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모든 공격에 실패하고 군사만 잃은 당태종은 9월에 지름길인 난하의 늪지대를 통해 철수했다. 그런데 이 늪지대에서도 고구려의 매복병에게 공격을 받아 태종은 부하의 시체를 산더미처럼 남기고 허겁지겁 도망쳐버렸다. 당태종은 연개소문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자 그 이듬해에도 이세적과 설만철 등을 시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우라병을 앓다가 마침내 649년에 숨을 거두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아들 고종에게 유언했다. 고구려를 공격해서 얻어지는 것은 치욕뿐일 것이다. 고구려인은 강하고 연개소문은 귀신 같은 전략을 부리는 명장이니 섣불리 고구려를 공격하지 마라. 22페이지까지